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엉수연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부엉수연생의 시장점검이죠. 다음 주 핵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뭐 길게 할 그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짧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0월이 다 갔습니다. 11월이고요. 두 달 남았죠. 11월, 12월 남았는데 흐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익이 없었던 분들은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조금 더 나고 손실을 보고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오거든요. 그게 뭐 짧은 기간에 오든지 아니면 또 오래 기다렸다 오든지 결국은 기회가 오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현물은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 갖고 계속 그냥 들고 가다 보면은 손실만 커지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2019년에 작년은 12월까지 372.3% 수익이 누적이 됐었죠. 자, 올해는 지금 490.17%가 나오고 있죠. 뭐 작년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관건이 되겠죠.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위험할 때는 좀 자제하고 또 흐름이 좋으면은 대응하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계속 그 종목으로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뭐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장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무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뭐 100% 계속 그냥 매수해가지고 홀딩한다든가 그런 것만 안 하시면은 또 관리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0월은 좋았던 게 손실 종목이 거의 없어요. 역시 손실 종목 뭐 마이너스 5% 하나가 있었고요. 10월 30일에 마이너스 2.2% 정리했던 건 0.8% 수익 난 것도 뭐 종목을 그냥 포트에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이나 손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종목 숫자를 줄이면서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실이나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종목 수를 좀 줄이면서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뭐 종목은 언제든지 또 수를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편안하게 좀 신경 안 쓰고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가 시장이 지나갔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급락했고요. 코스닥은 좀 나아요. 코스닥도 하락하긴 했는데 코스닥보다 강합니다.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상하기로는 반등 후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반등 없이 그냥 조정만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한 주였었고요. 예상했던 흐름보다 훨씬 약했다. 역시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했던 흐름이 빗나가면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2300을 이탈하면은 위험하다, 그때는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2300 이탈하니까 그냥 쭉 밀렸어요. 그리고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죠. 직전에 최저점이 2267.63이었는데 2266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67.15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종가상으로도 이탈을 확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21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약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하고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어쨌든 좀 끝나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트상으로. 코스닥은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코스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수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한쪽으로 방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아래쪽으로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계속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원래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좀 높아지고 그래야지 이게 수렴하는 모양이 좀 되는데요. 이거 뭐 저점도 조금씩이라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 8월의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봤는데요. 여기에서 꺾이면서 완전히 흐름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어쨌든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요. 이제는 그래요. 반등해서 이제 크게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반등을 하더라도 큰 반등이 나오기 어려워요. 뭐 2350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그럴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됐고요. 반등이 곧바로 여기서 이제 나와야지 좀 좋은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수가 하락했죠. 전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원인을 보면은 수급이에요. 자,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어떻습니까? 많이 매도했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9,800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기관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도 역시 코스피에서 매도, 그리고 선물 쪽은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 코스닥 쪽의 수급도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결국은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특히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2조가 넘게 매수를 했어요. 자, 이런 시장이 가겠습니까? 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최악의 수급의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역시 시장이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그 업종들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가 가장 중요하죠. 전기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전자가 최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너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과연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다른 4대 업종들, 화학, 철강금속, 그리고 운송장비,
이 역시 지수가 꺾일 때 같이 꺾였다. 다행인 건 철강금속 운송장비가 그나마 강한 흐름을 최근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포인트는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건 결국 이거죠. 이번 주에 흐름을 만들었던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나스닥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마저도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의 흐름도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죠. 다우, S&P 500은 장중에 이탈을 했고요. 어쨌든 나스닥이 조금 더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그나마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라서 괜찮은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보면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한 번 정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의 원인이 미국이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관건이 역시 그 미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은 미국의 대선도 아니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대선보다는 코로나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거의 7만 명 가까이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8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라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서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의 흐름을 유지한다 아니면 더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하기가 어려운 흐름이에요. 충분히 더 빠지고 나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당한 악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의 어떤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4년 전에 대선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확실한 메리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좀 강하기는 어렵지 않나. 물론 예상했던 흐름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을 예측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랬을 때는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갑자기 좀 쭉 빠질 수도 있어요. 2200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짝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강한 반등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특히 미국 선물, 장중의 미국 선물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장중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다음 주에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역시 미국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보기가 어렵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악재적인 그런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려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 한국도 낙폭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반등만 해준다고 하면은 좀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가능성은 있지만은 역시 흐름을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이 됐다. 그리고 특히 2300선 리타를 하면서, 그리고 전저점을 리타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은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는 뭐 더 빠지든가 아니면은 그냥 반등하든가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밀리고 나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더 확 밀려버리면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반등을 했다가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했다가 밀렸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구간에서 좀 찌글찌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밀렸을 경우에는 좀 쭉 밀렸다가 또 반등을 시도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시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떤 형태가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중기적인 어떤 결과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계속 밀릴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파생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방을 노려야 된다. 이제는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커진 그런 흐름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방향을 돌리기가 어려워졌어요. 뭔가 특별한 변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억지로라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는 하겠지만은 어떤 방향이 먼저 밀렸다 반등할지 아니면은 또 반등했다가 밀릴지, 그 흐름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요일에 그냥 또 밀려버리면은 그냥 이제는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강하게 또 반등 시도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역시 좀 박스권에서 찌글찌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리뷰입니다. 특징주 리뷰. 자,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현탄 메탈입니다. 자, 이 종목은 테마주죠. 정치인 테마주인데, 자,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빠지면은 한 번 정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움직임이 괜찮고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 맥스로텍은 단기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그래요.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놈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을 해서 맥스로텍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은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래요. 장중에 단타가 가장 마음 편안하다. 장중 단타가 좋고요. 지금 방향이 아래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이런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반등했을 때 하방 공략을 하는 게 단타도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하방이 안전해요. 혹시라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은 추세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하방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하방 공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역시 뭐 이때부터 그랬었죠. 그런데 그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유리한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순환매, 그리고 개별주 순환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뭐 코로나나 뉴딜,
이 종목이 중심이죠. 예, 코로나도 결국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는 애매한 게 지수가 중요해요. 장중의 움직임이야 모르겠지만은 일봉상의 움직임은 지수가 중요합니다. 지수가 심하게 밀리는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닐 때 그때 매매를 해야지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수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지금은 지수가 좀 중요하고요.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는 날 매매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최소한 크게 빠지지 않는 흐름, 그리고 뭐 횡보하거나 반등했을 때가 더 좋겠죠. 지수를 보면서 이제는 단기 매매를 하자. 아무리 테마주고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도 지수가 심하게 밀리면은 더 덜 가거나 아니면 더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중 단타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단타하기가 힘들어요. 가격이라든지 또 매도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단타가 힘들다고 보는데요. 단타가 가장 편하고요.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2, 3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짧게 이렇게 보시고 안 가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또 손절가는 확실히 지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뉴딜 관련주 이쪽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모베이스 전자죠. 모베이스 전자는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날 조정을 받으면서 기회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었던 흐름인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계속 관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뉴노멀 관련주 중에서는 GNC 에너지 이 종목이 가격적으로도 괜찮고요.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교육 관련주들을 좀 보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을 계속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YBM넷 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가격 메리트는 확실한데 지수가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은 교육 관련주들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흐름을 보고 한번 지수가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 좀 횡보를 한다, 반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그래요, 대응이에요. 지수가 계속 밀릴 때는 종목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시고 주식 비중도 절대 50% 넘기지 마시고요. 종목 개수는 두세 개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가다 보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패할 만한 그런 대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새겨 두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한 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금은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다시 한번 2300선을 회복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굉장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천남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